안녕하십니까, 블루입니다. 자,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이드리움의 변화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 제가 원래 4월 말쯤에 이걸 방송하려다가 지금 하는 이유는 이제는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하이 업그레이드 관련해서 언스테이킹 때문에 안 그래도 참 말이 많았었는데, 그죠? 우리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한마디 더 보탰어, 그죠? 이드리움까지 증권처럼 다루어야 한다. 야, 리플이 이어서 뭐 여러 코인베이스, 이제 이드리움까지 SEC는 권한을 두려고 했다. 여기에 뭐 코인베이스,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당연히 해야지. 왜냐면 코인베이스는 기관들의 물량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상장의 청산 논문 안에 증권 아닌 상품을 주장, 일단 리플 소송 한번 봅시다. 근데 이드리움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갔던 거죠. 자, 어쨌든 이 상하의 업그레이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야, 언스테이킹 가장 어떻게 해서 이드리움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드리움 언스테이킹 물량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의외의 쿠코인 1위를 냈어요. 근데 쿠코인은 뭐 대주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밸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얘였어요. 그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코인베이스가 1위를 할까봐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SEC 얘기도 나오고, 뭐 상하이 업그레이드에서 언스테이킹 물량이 났을 때 가장 많이 났었다? 그러면 이드리움을 안 좋게 난다. 자, 특히나 바이낸스는 개인 중심, 코인베이스는 기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인베이스가 3위를 했다. 기관 자금이 크다. 근데 3위를 했다. 기관들의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4월 22일 정도 가니까 한 일주일 연흘 정도 지났을까? 자, 이드리움 스테이킹 보상 중 80%가 출금이 완료되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20% 정도가 남은 건데 20%는 나오지 않는 물량이다. 이 정도 됐는데 물량이 안 나왔다. 나는 이드리움 네가 어떻게든 날 끝까지 들고 갈 것이다. 스테이킹 받으면서 이 가격에서 파는 것보다 높은 가격이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테이킹 물량이 80%가 임무가 해소가 완료가 됐는데 그 당시 이더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고 시장 내려오는 정도만 내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로 나온 기사 4월 20일 똑같은 거. 자, 위신 이드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후 기간 스테이킹 유입 증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쿠코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코인베이스는 기간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얘가 3위밖에 하지 않는다. 자, 1위는 대주주문에 필요가 없고 바넷느냐 코인이냐인데 코인이 3위였다. 역시나 기관들의 유입 증가 얼만큼 됐다. 지난달 대비 약 3배 증가.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 스테이킹 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기관들은 상하이 업그레이드 끝나니까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유입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개인들만 이더 물량을 다 뺏기면서 그건 기간을 받아서 오호 우린 스테이킹 받으면서 계속해서 모아 가겠다. 무엇을요? 이더리움 물량. 자, 그러면 이드리움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가? 자, 그럼 이드리움 물량 중에서 물량이 어디가 많이 들어왔느냐? 물론 레이어 1 쪽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죠? 그렇지만 기관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은 이드리움 레이어 2 TVA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당시 기사만 해도 92억 9천만 달러, 지금은 110억 달러가 넘어간 것으로. 그러니까 L1도 있고 L2가 있는데 특히나 L2 쪽에 집중해서 이 기관들이 들어왔다. 앞에서 해석을 해보면 물론 개인들도 들어왔고 거래들도 들어왔겠지만 개인들은 오히려 팔기에 바빴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레이어 2 중에서 역대 최고치를 앞으로 기관들의 관심을 레이어 2 쪽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스테이킹 하면 리더지 않습니까? 근데 리더도 역시나 이드리움 스테이킹 600만 이더를 들어왔다. 리더 하면 항상 우리는 또 기관들을 생각할 수, 물론 개인들도 리더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본다면 개인보다는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에 그냥 신규가 들어오느냐 이동이 들어왔다. 자, 5년에 최대 8,700억 거대소를 이동이 들어왔다. 5년 이 정도라 그러면 이드리움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이번이 상하이 업그레이드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래소 이동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커스터디, 지갑을 넣기 위해서. 근데 이더 가격이 떨어진 거를 본다면, 자, 매도가 맞을까요? 커스터디가 맞을까요? 커스터디가, 그러니까 지금, 자, 개인 기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 지금 기간 쪽에 맞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 페페코인, 여러분들 아시죠? 민코인 중에서 최근에 이 페페코인이 가장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 민코인 열풍의 이드리움 수수료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넣어놨느냐? 만약에 그 상하이 샤펠라 이후에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이렇게 페페코인이라든지 이들을 활용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개인 중심보다는 기관 중심으로 들어왔고 L2 들어왔고 이 민코인 열풍하니까 이드리움 수수료가 올라간다. 기관들이 지금 어느 쪽에 돈을 넣고 있는지가 여러분들 패턴이 보이시지 않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이제 패턴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출금을 안 하고 있고 돈이 들어왔는데 레이어 2에 들어오고 개인보다는 기관들은 오히려 물량을 잡았는데 민코인은 움직인다.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 차트를 봐야겠죠. 자, 여기 상하이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렇게 쭉 뭐 지수도 떴지만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죠? 15, 16 우리 물량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져요. 근데 아까 22일이었죠? 그죠? 22일. 자, 여기에요. 그죠? 물량 딱 여기 나온 이후에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저점을 자꾸 안 버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건 제가 지금 얘기 드리긴 쉽지는 않지만 개인들은 물량을 던졌고 스테이킹으로, 기관들은 물량을 이걸 오 감사하다 뭐 그죠? 그 다음에 L1보다는 L2 쪽에 자금이 모이고 민코인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민코인들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물량을 많은 것 쪽에 넣어놨다. 지금보다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갔을 때는 이 고래들은 지금 밑에서 사놓고 그 다음에 레이어 2 쪽에 사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느 시점 이후다? 암호화폐 특히 어느 시점 이후다? 이드리움 샤펠라 상하이 업그레이드 위에 움직임이 그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는 모르겠지만 이 이드리움 중장기로는 시장 올라간다면 이드리움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SEC가 이걸 증권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거리가 멀다. 그리고 기관이 들어와서 매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까지만 저는 확실하게 지금은 얘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